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죠.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있었고요. 중반 이후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5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죠. 이슈 중에 몇 가지는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고요.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온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다 악재고요. 오히려 하나가 있다면 이제 실적 개선 이게 전부였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처음에 주가를 좀 빼게 한 것은 이제 델타 변이예요. 델타 변이가 장 초반에 주가 하락을 좀 유도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그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70% 정도 된답니다. 국민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저께 74,000명 얘기했었는데 2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늘었습니다. 12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그 존 홉킨스 대학에서 조사에 의하면 12만 8,000명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4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부스터 샷,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쓰다가 부스터 샷을 얘기하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아니, 실내에서까지 그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고할 정도라면 사실은 그 백신이 정말 소용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지난번 CDC 보고서에서도 마스크 권고를 했죠. 그래서 또 영국에서도 이스라엘 총리도 화이자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다 이러는데, 결국 막을 수 있는 건 마스크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설마 또 마스크주가 폭등을 하려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제 이제 마스크 수급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좀 많은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뉴스 나온 게 어저께도 했던 얘기인데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의회에서 여름휴가를 가는데, 여름휴가 그 전에 그 표결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름휴가가 9일부터랍니다.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목금 중에 아니면 주말 껴서 의회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표결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합의가 됐다는 거에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표결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표결이 안 됐을 때 또 시간을 끌기 때문에 시장이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 이사 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10월 테이퍼링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10월 테이퍼링. 저는 잭슨 밑에 바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정도, 8월, 9월. 그러니까 8월에서 얘기해서 9월.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이나 거의 그 근처죠. 예, 그래서 잭슨 홀 미팅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잭슨 홀 미팅은 거의 8월 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게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예요. 비농업 부분. 예,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준 애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두 개가 다 완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뛰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뛰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 아닌가요? 물가가 상승하면 벌어들이는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소비는 줄 수밖에 없죠. 소비가 줄게 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감소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면은 상태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고용을 줄이는 게 맞아요? 고용을 줄이는 게 맞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고용자를 줄이는 건 둘째치고라도 새로운 신규 고용 쉽지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제기하는 것처럼 최대 고용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을 조금만 올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알바 시급을 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매출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고용을 줄이죠. 그렇죠? 그게
그 기업가들의 마인드거든요.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왜? 한정된 수요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세상에다가 물건을 팔지 않는, 거의 지구라는 안쪽에서의 움직임은 거의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용의 증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고용적으로 쉽죠. 물론 뭐 고용도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많이 늘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원래 상식적으로는 고용이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고용이 안 된 것 자체를, 그 현상을 어쩜 인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모더나 실적. 이게 실적 개선감인데 이거 모더나가 좀 영향이 컸어요. 모더나가 아시는 코로나19 백신이잖아요. 유럽 공급 가격을 인상했답니다. 그러면서 5월 실적 발표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쭉 보시면 호재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 근데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모더나 실적 개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5가지 6가지 나오는 재료 중에서 또 여기 말고 부채 한도도 지금 유예 실패했죠. 그 다음에 국민들 태거, 저소득자 태거 유예도 못했죠. 진짜 많은 악재 중에서 반짝반짝 빛난 하나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거에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을 차트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이 지수를 보시면 0.8% 다우가 올랐고요. 나스닥 0.5%입니다. 추세를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네요.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1, 2, 3, 1, 2, 3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다만 고점에 와 있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최고점을 쳤다. 뭐 이거 외에는 없는 거지만 그 갇혀 있는 안에서의 최고점, 그냥 정저지화라 그러네. 운물 안에 개구리가처럼 그 안에서만 바라본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됩니다. 아예 돌파를 하면 차라리 편하겠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역시 갇혀 있는 상태. 여기서 1, 2, 3, 1, 2, 3. 그 다음에 여기 연장선 다시 한번 후행스페 연장선. 그러니까 돌파해도 이 1, 2, 3 안에 있는 거니까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큰 급등을 뭐 바라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했어요. 왜 상승했을까요?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700만 주 이상 샀어요. 아마도 총재 부재 이거가 해결되나? 라는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재가 부자가 됐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옵니다.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0주선과 또 기준선에 뭐 저항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돌파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를 좀 보면 700만 주 샀죠. 이거 산 거를 보시면 전부 다 외국인이 여기서 6천억 삽니다. 그쵸? 기관은 결국 팔았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현물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샀지만 현물 전체적으로 파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외국인이 이쪽에 몰려가면서 종목들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뭐 1조 5천억 정도의 선물을 샀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추가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마저도 양봉을 아주 크게 세운다면 시장에는 또 상승을 바라보신 분 입장에서는 환호를 하겠지만 하락을 보던 분들은 11월 1월에 또 그 모습이 생각되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일단 가석방 되고 난 다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게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외국인 선물이 많이 사고 삼성전자 또 올린다면 주가가 또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일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고점 대비로는 벌써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뭐 관망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외국인 기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저께 삼성전자 매수 때문에 외국인이 샀어요. 이제 기관할 거냐. 자,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이 여기서 기관을 해서 얻을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들이 정말 기관을 할 거냐 뭐 그거에 비슷하게 해서 지금 삼성 외국인이 선물 사는 것이 진짜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삼성전자는 어제 살 수 있어요. 이재용 가석방 뭐 이슈가 있으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시장 전체는요, 살 이슈가 뭐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장은 살 이슈가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맞느냐? 만약 여기서 더 끌어올리게 되면 누가 이익입니까? 가장 현물을 많이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근데 개인에게 이렇게 이익을 주기 위한 외국인의 매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주식한 일에 이렇게 상식이 안 맞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적어도 그 시장 상황과 맞아본다면 정말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